안녕하십니까. 저는 34살이고 지금 현재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네. 사회생활도 좀 어렵고 직장생활 마찬가지 좀 어렵고 가정생활 하는데도 뭐 다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도 그게 잘 안 고쳐지고 저도 결심을 이제 좀 고쳐봐야지 결심도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 뜻대로 안 되고 그게 잘 안 고쳐집니다. 그래서 지금 좀 스트레스, 그 강박증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는 우울증도 조금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 스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어떻게 수련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 강박증이 언제부터 있었어요?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? 한 15년 좀 넘은. 그러면 15년 정도 됐으면 만성화됐다 이래 볼 수 있잖아, 그죠?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예. 정신질환이든 육체질환이든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. 그럼 15년 정도 됐다는 건 이미 만성화된 거거든요. 그 만성화된 것은 완치는 어렵습니다. 근데 완치될 수 없는 걸 자기가 완치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강박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완치가 어렵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. 그러면 강박증이 좀 있는 나는 강박증이 좀 있더라도 자기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. 강박증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.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. 만약에 내가 팔이 하나 없거나 눈이 한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못하죠. 있으면 좋겠지. 그러면 눈을 이걸 갖다가 고쳐야 되겠다, 팔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생각에 자꾸 매달리게 되면 안 되는데 매달리게 되면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 죽는다 이거예요. 팔 하나 없더라도 눈이 하나 안 보이더라도 이 상태에서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. 자기가 강박증이 좀 있더라도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강박증을 고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계속 더 강박증이 심해지고 지금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. 자기는 지금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한 대로 먹되 병의 치료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치료해서 고치는 경우에 병이 있고 두 번째는 고쳐지진 않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치료입니다. 제 말 이해하셨어요? 예. 더 이상 악화 안 되게. 세 번째는 악화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데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도 뭐가 된다? 치료의 한 부분이에요. 그럼 자기는 치료를 해서 고친다 하는 목표를 세우면 자기는 계속 힘들게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는 건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. 현재의 현상 유지라도 한다. 이런 관점에서 약을 먹어야 돼요. 그럼 두 번째 자기가 가져야 할 관심은 내가 강박관념이 좀 있다 하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. 그럼 뭔가 심리적인 불안이 일어나면 자기가 뭐로 간다? 아, 이게 내 강박관념 때문에 생긴 거다. 이렇게. 그러면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지만은 자기는 그 범위 안에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정상화 시키려면 지금 어려운 거를 자꾸 정상화 시키려면 안 되니까 자학증세,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는 게 자꾸 더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.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우울해지고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저분 아들도 저는 65세까지 결혼 안 한 게 성공적인 인생이에요? 실패한 인생이에요? 출가한 스님이 65세까지 중간에 결혼해가 탈락 안 하고 남아있다는 건 성공이에요? 실패예요? 성공이지. 근데 저 집 아들은 40까지밖에 안 됐는데
결혼 안 한 거를 저기는 실패라고 보잖아. 결혼 안 한 건 똑같은데 왜 나는 성공이고 저긴 실패가 될까? 그럼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한 건 사실이잖아. 나도 안 하고 자기도 안 했는데 왜 한 사람은 안 한 게 성공이고 한 사람은 한 게 실패냐 이거.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다 이 얘기예요. 관점의 문제다.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할 때는 안 한 게 실패가 되고 안 한다 이러면 한 게 뭐가 된다? 실패가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럼 객관적으로 안 했다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일체유심주의. 자기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다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여기도 남편한테 덕을 봐야 되겠다니까 저 결혼 생활이 실패가 된다 이 말이에요. 덕 보려는 생각을 놔버리면 실패가 아니죠 뭐. 결혼해가 남자 하나 낳아놓으니까 뭐 크게 돈도 쓰지도 않고 뭐 용돈 한 30만 원 주면 되는데 집에서 청소를 하든지 뭐 뭘 거들어도 30만 원어치 정도는 거뒀나 안 거뒀나? 거뒀지.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걸 완치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다 관점을 잡으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기가 계속 살기 힘드는 거예요. 거기에 매달리니까. 근데 내가 강박관념이 좀 있지만 자기가 두 눈 보이지.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지. 두 귀도 들리지.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지. 냄새도 맡지. 강박관념이 있을 뿐이지. 두 손도 쓰지.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지. 두 발도 다니지. 그럼 뭐가 문제예요? 그냥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다. 자기가 만약에 지체부자주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봐라. 자기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거 빼고는 모든 면에서 정상이잖아. 그러니까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다. 저는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안경 끼고 대충 해서 어때요? 눈이 조금 여러분보다 덜 보일 뿐이지 뭐 문제가 없잖아. 노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다리가 조금 걷기 불편할 뿐이지. 근데 노인이 되면 다리가 불편한 걸 당연히 받아들이잖아. 늙어서 그렇다 이래 받아들이잖아. 근데 젊은 사람이 그러면 그 열등의식이 되지. 근데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문제예요. 내가 좀 속이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가서 조사해보니 강박관념이 좀 있다. 이게 병이잖아, 그죠? 그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지 뭐 자기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죽을 병은 아니잖아. 근데 강박관념이 좀 있는 현실을 자기가 수용하라는 거예요. 네, 그 강박증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못할 경우도 많고. 어떤 거? 일단은 제가 뭘 하는데 뭐 조그마한 걸 하는데도 청소하는데 뭘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. 그럼 시간 좀 걸리면 되지. 오래 걸리다 보니까. 그 시간을 좀 걸리면 되지.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강박관념이라는 이런 장애 또는 병이 있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싶잖아. 남하고 똑같이 하고 싶잖아. 그래서 생긴 거지. 난 조금 딴 사람 10시간 만에 할 걸 난 20시간 만에 하면 되는 거고. 그럼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지 어떻게.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되는 거고 당뇨면 당뇨약을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수술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죽으면 되는 거고 뭐 인생에 그 외에 딴 특별한 길이 있어요? 자기는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지 뭐 괜찮다. 그럼 속도를 남 5시간 만에 할 걸 7시간 만에 하면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재산이 이거는 왜 받아들여요? 그럼 여기 재산이 월 수입이 300만 원인데 딴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살아. 그래서 나도 1000만 원 받으면 온갖 내 하고 싶은 거 할 텐데 돈이 300만 원이라가 내 하고 싶은 거 못 한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? 그거나 이거나 차이가 뭐예요? 300만 원 벌어도 딴 사람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조금 전략하게서 살면 되잖아. 근데 그거를
1,000만 원 못 받아가 내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. 여행도 못 간다. 해외여행도 못 간다. 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데도 못 드린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. 이건 이제 수행에서 알아차림이라 그래요. 항상 자기가 조금 심려보라. 내 강박관념이 있다. 그러나 나는 강박관념이 좀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괜찮다. 그것만 조심하고 그것만 조금 감수하면 되는 거지. 그러면 불안해할 이유도 없지. 편안하면 강박관념이 자꾸 약해지지. 자기가 조급하니까 강박관념이 자꾸 더 강해진대. 앞으로 제가 이제 수행이나 수련을 보니까 108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련을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? 안 되지. 자기가 수행의 관점은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수행이다. 절하는 것도 수행 아니고 명상하는 것도 수행 아니고 강박관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. 이걸 고치겠다는 생각을 오늘부터 놔버리는 게 이 범위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갖는 게 수행이다. 이 말이에요. 그럼 제가 6월 달에 깨달음의 장을 신청을 해놨는데 네. 6월 달에 깨달음장 신청했는데 강박증세가 있는 사람은 깨달음장에 참여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심리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줍니다. 정상적인 사람도 미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집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데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만약 그런 심리적인 압박을 받으면 깨치기 전에 정신이 이상이 생겨요. 가면 안 돼. 취소해야 돼. 그래서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.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건 아무 상관없는데. 초기에 우리도 몰랐어요. 압박을 하니까 이게 나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별로 처음에는 안 해가. 그래서 그런 발병이 몇 번 났어요.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안 하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그리고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거, 자식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다 이거, 누가 책임져야 된다? 오직 나만이 책임져야 돼. 그러니까 결혼하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고 10살 적은 남자하고 사는 여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돈 못 버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술 먹는 남자하고 사는 여자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. 그거 하나하나 다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괴로워하다 죽습니다.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걸 인정을 하고 일단 자기가 행복해지는 것, 이런 관점을 가져야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. 65살 먹는 법륜 스님이 혼자 살면서도 웃고 살잖아. 그죠? 그럼 여러분들이 못 웃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? 나는 80이 돼도 웃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산다면 눈이 하나 안 보여도. 왜? 여러분들은 눈 하나 안 보이는 것 같고 울지 몰라도 나는 하나 보이는 것 같고 웃을 거예요. 그래도 한 눈은 보인다. 이렇게 내려가다 계단에 넘어져가 다리가 하나 부러지면 그것 붙들고 여러분들은 울죠. 나는 안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그래도 아직 하나는 안 다쳤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.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